도봉산에서 만난 그녀. 사회. 관음암에 도착해서 우리는 바로 아래 조그마한 암자 숙소 앞마당에 약수를 마시고 바로 바람처럼 관음암과 암자를 지나쳐서 다시 준흥선을 향해 바위투성이의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녀와 나는 말없이 통하는 게 있었다. 서로 코스를 잘 알아서도 그렇겠지만 어쩌면 이 산행길에 비슷한 느낌을 공유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이 구간을 지날 때마다 내 지정석처럼 쉬어가던 곳에 도착하니 앞서가던 그녀가 멈춰서며 쉬었다 가자고 한다. 우리 페이스대로라면 준흥선에 도착해서 쉬는 게 맞겠지만 나 또한 여기에서 보문능선 넘어 보이는 우이암과 우이암능선, 그 두 줄기 능선이 빚어내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싶었다. 별씨, 여기 내 지정석인 거 어떻게 알았어? 하하. 그녀는 대꾸도 없이 그 자리에 선체로 멀리 우이암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이씨, 지금 내 얘기 쉽냐? 기골이 장대한 이 처자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기만 했다. 잠시 후 그녀는 배낭을 내려놓으며 내게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근데 좀 전에 뭐라 그러셨죠?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못 들었어요. 아니, 걍 여기가 내 지정석인 거 어찌 알았나 물어봤어. 그녀는 소리 없는 미소만 지은 채 다시 우이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처럼 얘기한다. 여기가 지정석인 사람이 또 있었네요. 또 다른 사람이라면 바로 그녀의 옛 남자친구일 게다. 그 헤어진 남자친구는 아마도 나와 도봉산에 대한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속으로 내가 너의 연애사가 듣고 싶은 건 아니지만 궁금한 걸 참기 어려운 성향인지라 일단 마구 물어보자고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캐보기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차례차례 물어보았다. 그를 어디에서 처음 만났냐는 내 물음에 우이암을 바라보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제가 좀 답답해서 오버한 것 같아요. 말할 사람도 없고 해서 쓸데없는 말을 꺼낸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편할 대로 해요. 이렇게 답했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럴 수 있다. 내려놓고 싶은 속사람의 무거운 짐을 모르는 누군가와 나누거나 털어놓고 싶을 수 있다. 그 모르는 누군가와는 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필요 없고, 만약 인간관계를 이어간다면 그 시작을 나의 개인적인 고민 상담으로 출발했으니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훌륭한 멘토나 정말 부담 없는 벗이 될 수 있으리라. 그녀도 나도 여태껏 살아오면서 남녀관계를 떠나 운명적이거나 아니면 필연적인 주변 상황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던 적이 있을 게다.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나 산행을 시작했고 다행히 통하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전혀 운명적이거나 필연적 상황도 없는 그 사실이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편하게 만든 것 같았다. 만약 오늘 그녀가 본인의 짐을 내게 털어놓아도 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들어주고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가 아닌 마음속으로 이해해주리라 생각했다. 그건 아마도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이 도봉산에서 나무와 바람과 바위와 흙이 빚어낸 향내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린 덕분일 게다. 하늘을 보았다. 막던 하늘은 관음암을 출발하면서 서서히 옅은 먹구름이 햇볕을 가리기 시작하더니 그와 나의 지정석 이곳에서는
조금 흐린 하늘로 변해 있었다. 고도에 따라 날씨 변화가 있는지라 겨울 산행은 수도권의 높지 않은 산이라고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게다. 나도 그녀도 흐려지는 하늘을 보며 서둘러 출발했고 주능선까지 겨울산길에 고른 숨소리와 입김을 남기며 말없이 걸었다. 채 20분을 걷기도 전에 주능선에 도착했다. 능선 위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겨울 장갑을 끼고 있는 두 손을 교차해서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채 산행 표지판을 보았다. 온방향에서 직진해서 20여 분을 더 가면 오봉, 우측, 칼바 위능선 옆 계단을 오르면 정상으로 가는 능선길, 좌측 능선길은 우이암으로 가는 길이다. 겨울바람은 몇 분 사이에 나를 생존을 위한 생명체로 변화시켰다. 남은 코스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오봉 여성봉 송추 코스는 주능선 반대편이라 눈도 제법 쌓여 있을 거란 생각을 할 때쯤 등산화에 아이젠을 착용한 한 무리의 산꾼들이 오봉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선두에선 남자가 다가오자 나는 주능선 반대쪽 기상 상태를 물어보았다. 갈 수는 있지만 고생스러울 거란 얘기였다. 아이젠을 준비하지 않은 우리에겐 무리가 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말했다. 우이암 방향으로 가시죠. 아저씨. 그리고 우이암을 다시 한번 가고 싶었어요. 3년 전에도 이곳에서 우이암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우이암 길로 향했다. 바로 오르막길이 나오고 그 위는 도봉산에서 손에 꼽는 험한 지형인 뾰족하고 가파른 여러 개의 커다란 바위로 이뤄진 칼바위 능선의 꼬리쯤 해당되는 곳으로 날씨가 좋은 날엔 우측엔 오봉이 뒤돌아서면 칼바위 능선과 주봉이 또렷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다. 우리는 금세 그 봉우리 위에 올랐다. 흐릿하지만 칼바위 능선도 주봉들도 그리고 오봉도 보이긴 했다. 바람은 차고 매섭고 세찼다. 앞장선 그녀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뒤로 한 채 멈춰서서 흐릿해서 더 아득해 보이는 오봉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오봉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 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손과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화였다. 그건 분명 말 못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언어였다. 뜻밖의 그녀 행동에 놀랍기도 했지만 무언지는 몰라도 애틋함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짓은 몇 차례에 멈추고 다시 하기를 반복하더니 끝을 맺었다. 2월 겨울산의 바람소리는 가슴속 그리움의 끝자락을 스치는 듯 아리고 또 아리기만 했다. 그녀의 수화는 원망과 그리움과 회한의 몸짓이었다. 그리고 바뀐 우리의 산행 코스 중 가장 높은 곳에서 오봉을 바라보며 그 누군가에게 마음 깊숙한 곳의 말들을 건넨 거였다. 우리는 그 바위 봉우리에서 금세 내려왔고 바로 소나무 숲길을 만났다. 30여 분을 걸으니 차고 세찬 바람은 잦아들고 산전내가 퍼지는 우이암이 가깝게 보이는 내리막 능선이 펼쳐졌다. 그녀는 내 뒤를 바짝 뒤따라오고 있었고 조용히 울먹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측에 멀리 보이는 오봉에 누군가를 두고 온 사람처럼 그쪽을 쳐다보며 멈춰섰다. 다시 걷다를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내게 미안하다며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을 꺼냈다. 나는 그녀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시간이 거의 2시가 다 되어 늦은 점심을 먹기로 하고 자리를 잡았다. 오봉에서 먹자고 했던 막걸리도 한잔해야지.
별씨. 그녀도 좋은 자리를 찾으며 내게 말했다. 저 바보 같죠? 죄송해요. 오늘 처음 뵀는데 우는 모습도 보이고. 암튼 아저씨가 편해서 그런 거니 이해해주세요. 그녀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밥 먹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니? 키득키득.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저씨 뭐가 그리 재미있어요? 같이 좀 웃죠? 아니, 그냥 원래 잘 웃어. 하하. 지금 웃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나란 인간은 가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네. 반대편의 만장봉과 그 아래 마당바위가 멀리 보이는 능선. 조금 아래 소나무 숲에 자리를 잡고 배낭을 내려놓고 앉았다. 나는 배낭에서 마눌림표 김밥과 곶감 그리고 막걸리를 꺼냈다. 그녀도 배낭에서 도시락과 한라봉 그리고 컵라면 2개와 족발을 꺼내는 게 아닌가. 놀라워라. 그래 먹고 죽자 히읗. 날은 잔뜩 흐려 있었고 끝나지 않은 겨울은 젓가락 잡은 손을 시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돗자리에 잔뜩 풀어놓은 푸짐한 음식들을 보면 시산제라도 하는 듯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컵라면 2개의 보온통에 뜨거운 물을 붓고 몸은 잔뜩 웅크리고 앉아 음식을 안주 삼아 막걸리를 한 잔 두 잔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까 그거가 수아라는 건가? 내가 말문을 열었다. 네. 누구한테 한 건지 물어봐도 내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요라며 짧은 한숨처럼 답했다. 그리고 그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그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는 2미터가 다 되는 장신의 심한 청각장애인이었고 그로 인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송추 아래 경기도 양주에서 살았고 그 후에 외가댁이 있는 김포로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어렸을 적 동네 앞산이었던 도봉산의 오봉을 아버지와 같이 자주 오르곤 했던 거였다. 얘기를 듣고 보니 아까 보았던 오봉을 향한 그녀의 애틋한 몸짓은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그리움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저씨 저기 보이죠? 반대편의 마당바위요. 저게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네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위암이고 하산하려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네. 그런데 오늘 산행은 꽤 길게 느껴지네. 수다를 많이 떨어서 그런가? 하하. 원래 키 큰 사람들은 말수가 별로 없는데 오늘 제가 아저씨 만나서 말문이 터져버렸네요. 위으키으. 난 뜬금없이 그녀에게 물었다. 실례가 될 것 같지만 하도 궁금해서 그런데 도대체 키가 얼마나 되는 거지? 실례될 건 없어요. 몸무게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요. 뭐래? 생각보다 크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180 중반의 여자를 어디서 쉽게 볼 수 있겠는가.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여자 농구나 배구 선수밖에 더 있겠는가. 상대적으로 여자라서 더욱 크게 보였던 거였다. 그녀가 오늘 말문이 트인 건 나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녀 인생의 두 남자와의 아련한 추억이 깃든 도봉산이 그렇게 만들었으리라. 역시 그녀는 현재 살아있는 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3년 전 그와 도봉산에 왔을 때는 오봉까지 갔었고 오봉 앞에서 아버지에게 그를 소개하며 수화를 했었고 그도 그녀의 돌아가신 아버지께 수화로 인사를 했었단다. 그 남자친구가 수화를 할 줄 알았나 보네. 잠시 말이 없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친구도 아빠처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 애는 보통 사람이고요.
그랬군.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늘따라 이 도봉산이 내게 무언가 계속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하늘을 보았다. 점점 짙어지는 게 심상치 않아 보였다. 서둘러 배낭을 챙겨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우이암까지는 한 30여 분 걸릴 것이고 그곳에 도착하면 배낭을 맨 채 잠시 둘러보고 하산을 서두르기로 했다. 우이암까지 걷는 내내 산이 내게 무어라 말하는지 귀를 기울였다. 오봉은 그녀에게 아주 오래된 과거와 몇 년 전의 과거가 만나는 곳이었다. 등산길에서는 몇 년 전의 추억을 회상하며 오르다가 하산길에서는 오래된 그리움을 안고 내려가고 있었다. 내 뒤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그녀와 나. 그리고 도봉산은 들리지도 말하지도 않는 그 어떤 무언가로 소통하고 있었다. 다음 회에 계속